안녕하세요, 펠트 친구입니다. 이번에는 로지의 기초 바느질 단추 달기 세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단추, 2구멍, 4구멍 단추를 달아보고요. 기둥 단추도 달아볼 거예요. 구슬과 라벨도 달아볼 거고요. 원단을 잘라서 무늬를 바느질하는 방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바느질 방법을 익힌다고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자, 구성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설명서가 들어있죠. 여기 도안도 간략하게 들어있고요. 단추 달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원단이 이렇게 들어있고, 펠트지는 잘라서 무늬 바느질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넣어드린 거예요. 도안에 보면 이런 참고 도안이 있죠.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원단을 잘라서 무늬 바느질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실 바늘, 여러 가지 단추랑 구슬 라벨들이 들어있어요. 여기 있는 자재들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자,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설명서를 보시면 이렇게 샘플 디자인이 2개가 있는데요. 이런 샘플 디자인대로 바느질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모양으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저는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 디자인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안에 들어있는 단추하고 구성품들을 바느질할 위치를 한번 잡아 볼까요? 자, 이렇게 일단 먼저 한번 배치를 해 보시고 하나씩 바느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구멍 단추를 달아 보도록 할게요. 2구멍 단추는 단추 안에 이렇게 구멍이 2개가 있죠. 이 단추 구멍 2개로 단추를 달아주는 거고요. 단추를 원하는 위치에 올려놓고 원단과 단추를 같이 잡으세요. 그런 다음에 바늘을 뒤에서 앞쪽으로 단추 구멍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빼시면 돼요. 그리고 실을 당겨주시면 이렇게 단추 구멍으로 실이 나왔죠? 그러면 뒷면에 이렇게 됩니다. 자, 한쪽 단추 구멍으로 나온 실은 반대쪽 단추 구멍으로 바늘을 다시 넣어서 뒤쪽으로 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무늬로 쓰일 때는 이 단추와 원단을 밀착시켜서 실을 쫙 당겨서 바느질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먼저 이렇게 2-3번 더 바느질해서 단단하게 단추를 달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뒷면에서 매듭을 지어 주셔야 되는데요. 뒷면에서 매듭은 실을 잡고 바늘을 이렇게 이 실을 통과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당기면 여기 꼬임이 생겼죠? 이 꼬임을 양쪽 실을 가지고 살살살 당기면 이렇게 꼬임이 아래로 내려가요. 내가 매듭을 짓고자 하는 위치에 여기 꼬임을 위치해 놓고 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당겨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매듭이 생겼어요. 매듭이 너무 작아서 혹시라도 빠져나올까 걱정이 되시면 한 번 더 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서 살살살 당기세요. 양쪽 실을. 그런 다음에 손으로 살짝 누르고 당겨주시면 돼요. 자, 그럼 매듭이 아까보다 커졌어요.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을 잘라주시면 단추를 이렇게 달아주실 수 있어요. 자, 이제 4구멍 단추를 달아보도록 할까요? 4구멍 단추는 단추 안에 구멍이 4개가 있죠. 4개의 단추 구멍을 서로 통과를 해서 단추를 달아주는 거예요. 자, 단추를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놓아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원단과 단추를 같이 잡으세요. 그리고 단추 구멍 4개 중에 위치를 하나를 정해서 뒷면에서 앞쪽으로 바늘을 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뺐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3개 단추 중에서 넣고 싶은 위치에다 넣으시면 돼요. 대각선으로 넣으실 수도 있고 옆으로 아래로 넣을 수도 있겠죠. 넣는 방향에 따라서 단추 구멍 안에 실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셔서 십자 모양으로 하시고 싶으시면 X자로 통과되도록 놓아주시면 되고요. 일자로 하시겠다 그러면 위아래, 옆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저는 대각선으로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위쪽 단추구멍으로 실이 나와 있죠? 그러면 아래쪽 대각선 방향의 단추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뺐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올 때는 지금 나오지 않은 단추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서 대각선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자, 옆에 했던 단추는 무늬로 하는 바느질이라서 무늬로 단추를 달아준 거예요. 그래서 원단하고 단추를 완전히 밀착을 시켰어요. 그런데 보통 단추는 단추구멍에 단추를 끼워서 여밈을 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원단과 이렇게 단추 사이에 공간이 없으면 단추구멍이 있는 원단이 통과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원단과 단추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 실을 지금 제가 2번 넣었다가 뺐죠. 그러면서 실을 바짝 당기지 마시고 살짝 여유 있게 남겨두는 거예요. 여기는 공간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실을 바짝바짝 당겨 주셔야 되는 거고요. 단추를 단추구멍에 넣어서 쓰시려고 하실 경우에는 느슨하게 실을 살짝 이렇게 당겼을 때 여유가 있을 정도 느슨하게 해주시면 돼요. 반복해서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으실 때도 실을 당기지 마시고 살짝 느슨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단추구멍을 여러 번 통과해서 단추를 달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기둥을 만드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실이 지금 여기 뒤쪽에 있죠. 이 뒤쪽에서 바늘을 앞쪽으로 빼는데 원단만, 그러니까 단추구멍으로 통과되는 게 아니라 바탕 원단만 이렇게 통과가 되도록 바늘을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실을 단추 아래쪽에 여러 번 감아주시면 단추 아래에 기둥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공간으로 단추구멍을 끼우면 원단이 이 사이에 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추를 끼우려는 원단이 많이 두껍다 그러면 여기 실을 더 느슨하게 해서 조금 더 기둥을 높게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바늘을 꼽아서 원단 뒤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옆에서 보면 이렇게 단추의 기둥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자, 매듭을 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기둥 단추를 달아 보도록 할게요. 보통은 단추 위에 단추구멍이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기둥 단추는 지금처럼 앞부분에는 단추구멍이 보이지 않고 뒷면에 이렇게 기둥처럼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으로 단추를 달아주시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위치에다가 단추를 이렇게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원단과 단추를 같이 잡고 단추를 바느질하는 이 위치로 바늘을 빼세요. 자, 이렇게 바늘을 빼시고 단추의 기둥으로 바늘을 이렇게 통과시키신 다음에 단추 기둥에 여기 폭만큼 간격을 띄워서 바늘을 앞쪽에서 뒤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당겨주시면 얘는 모양 자체가 기둥이 있는 단추이기 때문에 바짝 당겨서 바느질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러 번 반복해서 단추를 단단하게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뒷면에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 구슬을 바느질을 해볼 건데요. 지금 이 구슬 같은 경우에는 구슬 사이에 구슬을 관통하는 구멍이 있어요. 바늘이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관통되는 구멍이 있는 구슬을 바느질 해볼 건데요. 지금 얘는 구슬이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추에도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구멍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도 똑같이 바느질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바느질할 위치에 구슬을 놓아 주시고요. 구슬에 구멍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그 구멍 위치로 바늘을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구슬을 통과시키시고요. 구슬을 통과시키신 다음에 위치를 다시 한번 잘 잡아주시고요. 구멍 끝으로 실이 나와 있죠. 실이 나와 있는 끝부분으로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슬이 달리겠죠. 다시 얘도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구슬을 단단하게 달아주시면 돼요. 뒤쪽에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죠. 자, 이제 초음파를 바느질을 해볼 건데요. 초음파를 고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둘레를 바느질 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작은 장식품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부분만 한번 바느질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원하는 위치에 올려놓고 가운데 부분은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 1mm 정도만 간격을 띄워서 뒤로. 그러면 앞에서 보이는 부분은 가운데 실 부분만 보이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끝부분은 떠 있게 되는 약간 입체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형태로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좀 약하다 싶으면 같은 위치를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살짝 옆으로 이동을 해서 십자 모양이 나오도록 바느질 해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바느질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실로 하는 게 힘들겠다 그러면 이 무늬 안쪽에 작은 구슬 같은 거를 여기 위에 올려놓고 아까 여기 구슬 달았듯이 바느질 해주셔도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두 구멍 단축, 네 구멍 단축, 기둥 단축, 구슬, 초음파까지 바느질 하나씩 해봤는데요. 나머지 자재들도 똑같이 바느질 해주세요. 자, 이렇게 단추와 구슬들을 달아보시면 되고요. 펠트지로 무늬를 잘라서 한번 바느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구름 모양이라던가 나무 모양, 하트 이런 것들은 펠트지를 잘라서 바느질을 해주실 수 있어요. 도안 없이 바로 자르셔도 되고요. 혹시 그러게 어려우시면 여기 있는 도안들을 참고를 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자, 도안을 가지고 바느질을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종이 도안을 이렇게 재단을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펠트지 위에 도안을 올려놓고 테두리 선을 그리세요. 자, 이렇게 도안을 그리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펜은 기화성 펜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그려 놓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지워지는 이런 펜이 있고, 이렇게 그려 놓은 다음에 물을 뿌려서 지워주는 펜도 있어요. 보통 옷이라던가 이런 걸 만드실 때는 초크를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런 자재들을 이용을 해서 도안을 그려주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러면 연필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연필은 지울 수 있는 펜이 아니잖아요. 그런 펜을 사용을 하실 때는 반드시 연하게 그리셔야 돼요. 그냥 봐도 잘 모를 정도, 내가 지금 바느질 할 때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만 연하게 그림을 그리거나 도안을 그려서
그게 나중에 작품을 완성을 했을 때 그 부분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게 연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도안을 그리시고요. 그리고 방금 그렸던 선을 따라서 재단을 해주시면 돼요. 크기가 작은 도안들 같은 경우에는 재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지만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재단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연필로 그리셨을 때 여기 테두리 선에 연필 자국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원단은 펠트지이기 때문에 바느질 하실 때 얘를 뒤집어서 뒷면으로 바느질 하시면 돼요. 원단이 앞과 뒤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재단을 할 때부터 도안을 뒤집어서 재단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안 보이도록 바느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바느질을 한번 해볼 건데요. 원단을 바느질할 위치에 이렇게 올려 놓으신 다음에 하나의 바탕 원단에 다른 원단을 이렇게 올려놓고 바느질 하실 때는 이 테두리 선을 바느질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우에 홈질이나 박음질, 감침질 등 바느질 방법을 이용해서 바느질 해주실 수가 있어요. 홈질이나 박음질, 감침질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바느질 방법이기 때문에 무늬 바느질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사용을 하는 거라서 잘 익혀두시면 좋으실 거예요. 자, 먼저 홈질로 바느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단과 무늬를 이렇게 잘 잡으시고요. 무늬 원단의 끝에서 2mm 안쪽으로 바늘을 빼주세요. 그렇게. 자, 이제 바늘을 한 땀 앞으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뒤에서 다시 한 땀 앞으로 바늘을 빼주시는 거예요. 바늘땀의 간격은 2-3mm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바늘땀의 간격은 조정을 하실 수 있어요. 다시 바늘을 한 땀 앞으로 넣어서 다시 한 땀 앞으로 빼주시는 거예요. 이 모양의 가장자리 선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홈질로 바느질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감침질로 바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느질할 원단을 원하는 위치에 올려놓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테두리 선을 따라서 바느질을 하는데, 감침질은 바탕 원단과 무늬 원단을 잘 잡아주시고요. 바늘을 무늬 원단의 2mm 안쪽으로 바늘을 빼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나와 있는 실 바로 옆으로, 그리고 무늬 원단의 끝부분 바탕 원단으로만, 바늘이 지금 이 바탕 원단으로만 들어갔죠? 바늘을 이렇게 바탕 원단으로만 넣은 다음에 사선으로 바늘을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실을 당겨주시면 무늬 원단 끝부분으로 바느질 선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바느질 모양이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로 무늬 원단의 모양을 딱 그대로 따라가면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바로 옆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사선으로 빼주시면 되고요. 바느질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단 잡는 위치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바느질 해주시면 되거든요. 하트의 반쪽을 제가 바느질을 했는데요. 뒷면을 한번 볼까요? 뒷면에서는 이렇게 사선으로 실이 보이죠? 이렇게 나오는데요. 감찜질을 하실 때 바느질을 나와 있는 실 바로 옆으로 들어가서 사선으로 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사선으로 넣어서 바로 옆으로 빼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실의 모양을 어떻게 나올 건지 원하시는 대로 바느질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자, 사선으로 들어가서
바로 옆으로 이렇게 감침질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단순히 방향만 바뀐 거죠. 그런데 바깥에서 보는 바느질 모양이 틀려지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겉에서 드러나는 부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바늘을 넣는 순서를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뒷면을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은 바로 옆으로 넣어서 아래로 뺀 거죠. 그러면 뒷면에는 이렇게 실이 훨씬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반대쪽은 사선으로 넣어서 옆으로 뺀 거예요. 그러면 뒷면에 훨씬 작게 보이죠. 바느질한 부분이 겉에서 보이는 부분이라고 하면 바로 옆으로 넣어서 아래로 빼는 게 더 예쁘게 바느질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바지 단이라던가 치마 단이라던가 내가 바느질을 보고 있는 부분이 안쪽으로 가려지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들어가서 옆으로 빼주시는 게 훨씬 실이 덜 보이도록 바느질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감침질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바느질을 하시고 실이 이렇게 짧아서 매듭을 제대로 못 지을 경우에는 실을 그냥 같이 뒤에서 묶어주셔도 괜찮아요. 이 매듭이 빠져나오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두세 번 더 매듭을 지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의 끝부분은 깔끔하게 잘라주세요. 자, 바탕 원단과 다른 원단을 잘라서 무늬를 바느질 해봤는데요. 무늬를 바느질 할 때 홈질이나 박음질, 감침질, 반박음질 이런 바느질 방법을 써서 바느질을 했죠. 그런데 무늬 원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스티치만을 해서 무늬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그거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샘플처럼 실로만 술을 놓아서 이 무늬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양을 할 건지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씩 바느질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도 바느질 안내선이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겠죠. 그러면은 기화성 펜이나 공예용 펜을 이용해서 쭉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씩 바느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하시면 연필을 이용해서 아주 연하게 그려서 내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해보도록 할까요? 자, 기본 라인을 제가 지금 초크로 그려줬어요. 이제 이 부분을 바느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홈질로 바느질을 할 건데요. 홈질, 바늘을 뒤에서 앞쪽으로 빼시고요. 한 땀 앞으로 바늘을 넣어서 다시 한 땀 앞으로 바늘을 빼시면 됩니다. 홈질은 뒤로 돌아가지 않는 바느질이기 때문에 실을 너무 많이 당기시면 이런 식으로 주름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이 당겨지지 않도록 이렇게 살짝 힘을 빼고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자, 홈질로 이렇게 바느질 해주시면 되고, 이번에는 박음질로 초음파랑 끝부분을 이렇게 연결되도록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안내선이 필요하시면 살짝 그려서 안내선을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요. 간격이 짧아서 그런 게 필요 없을 거다 그러면 없이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내가 그려줄 선을 먼저 표시를 하시고 이 선을 따라서 바느질 하시면 돼요. 자, 박음질로 바느질 할 건데요. 한 땀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한 땀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자, 이렇게 박음질로 바느질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반박음질로 해볼까요? 바늘이
뒤쪽으로 가는데 박음질을 한 땀 뒤로 갔다면 반박음질은 반만 뒤로 가서 한 땀 앞으로 이렇게 바늘을 빼주시면 돼요. 반만 들어가서 앞으로 이렇게 바느질하는 게 반박음질입니다. 빨간색 단추는 홈질로 바느질을 해볼까요? 홈질, 아까 여기 밑에서 홈질을 했죠? 이렇게 홈질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 무늬들도 전부 바느질 해주세요. 자, 박음질, 홈질, 반박음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느질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라벨을 한번 달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런 식의 라벨을 바느질 하실 때는 사면을 바느질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양쪽 끝부분만 바느질 하시면 돼요. 원단에 마감 처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올이 풀리지 않고 양쪽에 접혀 있는 이 부분만 바느질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올려 놓으시고요. 뒤에서 앞쪽으로 바늘을 빼세요. 그리고 박음질로 바느질 하시면 됩니다. 반대쪽은 홈질로 바느질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라벨을 바느질 하시면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바느질 하실 때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이런 단추나 구슬들의 간격이 멀지 않죠. 지금 구슬과 이 단추는 2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위치가 가깝다고 해서 매듭을 따로따로 짓지 않고 연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장식들을 달고 난 다음에 다른 후작업들을 할 때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듭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단추의 매듭 따로, 구슬의 매듭 따로, 위치가 가깝다 하더라도 같이 쭉 연결하시지 마시고 항상 따로따로 매듭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러가지 단추들을 바느질 해봤고요. 기본적인 홈질, 박음질, 반박음질, 감침질을 연습을 해봤어요. 아주 많이 쓰는 거고 계속적으로 쓰이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익혀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펠트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